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부실한 운영 실태와 무단 이탈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 지난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동남아 현지에서 계절 근로자들을 모집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이른바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계절 근로자 제도의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한국 계절 근로자로 오길 바라는 필리핀 청년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서입니다. 제목은 한국 농업 교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대출 가능액. 가입비와 함께 비자 신청 비용, 항공료 등으로 5달짜리 계절 근로 프로그램 기준 65,500페소, 한국 돈으로 155만 원가량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 아래쪽에는 이와 별개로 1인당 매달 12,000페소, 한국 돈 30만 원가량을 관리비로 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과는 별개로 달마다 급여 가운데 일부를 고정적으로 떼가는 겁니다. 관리비 명목인 12,000페소는 필리핀에서 서민들의 한 달 임금 수준으로 한국에 온 계절 근로자들 한 달 수익의 15% 가까이 듭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일용 모집과 대출을 연계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필리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 A씨는 KBS와 통화해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브로커들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며 일부 한인들도 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절 근로자 모집 선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는 지난해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때도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계절 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한국 돈으로 650만 원까지 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브로커가 계절 근로자 인력 송출 과정에 수수료를 챙기고 입국한 근로자들은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평가관리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화면 촬영과 캡처 방지 시스템을 곧바로 도입하고 평가 과정 전반과 인터넷 기반 시설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조치하고 해당 학교에 예산 지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특별 현금화 명령 확정을 눈앞에 두고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현금화 절차를 지연시켜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군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0%에 그치는 터라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광군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영광군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을 위한 525억 원이 포함되는데 늘어난 예산의 절반에 이릅니다. 1인당 지급액으로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의회는 6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주도록 부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대책 마련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광군은 당초대로 6개월 전이 아닌 지방선거일이었던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5만 2천여 명으로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와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관련 예산은 정부의 추경에 따른 교부세 810억 원 가운데 500여억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금액이 504억 원입니다. 504억 원과 그리고 또 순세계 잉여금 231억 원 중 일부인 그 22억 원을 바탕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했고요.
장성군도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액 차이와 지급 여부 등으로 형평성 문제와 선심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올해 하반기 재난지원금을 주는 전남의 기초단체는 7곳에 이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전주민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자치단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진도군이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합니다. 진도군은 학생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진도군은 관내 3개 버스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학생 요금을 100원으로 낮추는 대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용역조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진실화해위원회 집계 결과 현재까지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전남도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전라남도와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 접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현장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신청된 사건 가운데 광주 전남북이 6,549건으로 전국 46%를 차지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시군별로는 영암군이 8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광 502건, 신안 612건, 한평 477건 등 전남 서남권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건이 집중됐습니다. 전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여기 가까운 월출산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유치지구도 있고 백운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이래서 산악 지역을 끼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 뭐랄까 전선이 확실하게 딱 끝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낮과 밤이 바뀌거나. 전남도청을 방문한 정근식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올해 12월 9일로 끝나는 민간인 희생 신청 접수 기한이 짧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록 전남지사는 신청 기한의 연장과 오는 2024년에 끝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연장해야 되겠네. 어떻게 이게 신고를 받다가 땡하고 그만해요? 최소한 이쪽으로 조사 진행 신고받고 조사 진행 중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게 말이 안 맞죠.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밖에 유가족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민간인 희생의 증언 채록 사업, 그리고 진실 규명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고 전남도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주와 전주,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 극단이 참여한 제11회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 오는 7일까지 광주에서 열립니다. 소극장 열전은 광주 극단인 푸른 연극마을의 노인과 바다와 대구 극단 한울림의 못생긴 남자 등 7개 작품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소극장 활성화 방안 논의 등 토론회도 진행됩니다. 연극 관람은 오는 7일까지 평일은 저녁 7시 30분, 주말은 오후 5시에 광주시 동구 시어터 연바람과 예술극장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인 해남읍 연동리에 해남 역사관과 미술관 그리고 야외 공원 등을 갖춘 복합 뮤지엄 파크를 건립합니다. 복합 뮤지엄 파크는 해남 지역의 유무형 문화예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 전시하는 복합 문화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복합 뮤지엄 파크 입지에 고산 윤선도 유적지와 땅끝 순례 문학관 등이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전남 지역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는 내용의 전남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융합 캠퍼스 모델로 전남 동부와 서부 간 의대 유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 비로 습한데다가 기온도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폭염주의보가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오늘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겠고요. 경보로 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높게 오르지만 하늘이 맑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 흐린 가운데 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해안 지역은 비와 함께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보성과 순천, 흑산도의 경우 가시거리가 500m 이하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 26도, 담양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0도, 순천 32도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2도, 진도와 무안 31도, 완도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더라도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